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쪽집기 유의원입니다. 쪽 집으셨습니까? 요즘에 하방을 쪽 아니, 집으시지 쪽 않아요? 집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집는 것마다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 요즘에 참. 몸빵 수준이 이제 온몸이 멍이 드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네, 뭐 좀 오늘 시위나 방송 대공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잃은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이게 달러 기준으로 신저가야. 그쵸. 예. 한참 되지 않았나? 달러 기준. 근데 그러니까 신저가에 추가 저가. 저번에 그 2270 갔을 때는 환율이 1,300원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요. 한참 됐습니다 지금. 이제 2290인데 자, 네. 100원 정도 거의 한 8%가 약세인 거니까 네네. 신저가로 봐도 되겠네요. 그죠? 신저가죠, 신저가. 신저가 달러 기준으로. 진짜 나라 잃은 서른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손절하고 있잖아요. 신저가. 참 매일 진짜. 팔고. 아니 지금 주주가치 조금씩 재고 좀 해주고 뭐 이런 거 이럴 때 뭐 상법 개정 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이 이제 그 며칠 전에 최태원 회장이 오늘인가 뭐 기자회견하는데 뭐 미중 분쟁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생존이 최우선이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음. 우리도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주주가치고 뭐고 지금 기업들도 생존이 최우선이라는 기업들이 거야. 생존을 해야 기업들이. 되니까 근데 주주가치고 뭐가 없다. 지금 생존을 해야 주주가 있는 거니까 지금 사실 주주가치를 참 강요하기가 좀 쉽진 않죠. 지금. 우리나라 거버넌스만 해결되면 한 30-40%는 더 오를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 뭐지? 며칠 전에 그 얘기한 거 그거 있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나네요. 포스코 정도만 해줘도. 그지? 포스코. 포스코 정도만 해줘도 주가 한 30-40% 나는 올라올 것 같아. 그 전에 한번 이사회 이사들에게 이제 주주 가치를 좀 훼손시키는 결정을 했을 때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 그거를 하면은 아마 이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법 대주주만 개정이야. 위해서 하는 그게 상법 개정이라고. 그러니까 대주주만 위해서 하면 안 되고 대주주가 아니고 소액주주까지 같이.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주를 위해서로 소액주주 아니 그냥 주주를 위해서라고 한 단어만 놓고 그렇지 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소송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되게 활성화될 거야. 법무법인 이런데 엄청 활성화될 걸. 그러면 고소당할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주주 가치를 세우는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거 만들면. 근데 뭐 안 하겠지 뭐 그런 거 뭐. 안타깝습니다. 국회에서 뭐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지? 국회의원들 친구들이 이사가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국회의원들이 친구들이 다 이사 막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어.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기업체랑은 또 좀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뭐 안 좋은 거는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뭐 지금 딱히 올라갈 만한 그런 게 없어서 어저께 이제 미국 연준에서 사실 75bp 인상한 거는 뭐 그냥 예정된 수순을 했는데 워낙 점도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망이 안 좋아서 뭐 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됐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렇게 또 금요일 날 장이 또 많이 빠지니까 상당히 좀 기분도 그렇고 좀 얻어맞은 기분이 좀 안 좋긴 하네요. 오늘 그 시장 말씀드리면은 지수는 1.81 거래소가 하락해서 2290, 코스닥이 2.93% 하락해서 72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적으로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9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2,500억. 뭐 외국인 매도가 크진 않은데 뭐 심리적으로 지금 뭐 매수세가 지금 뭐 탄탄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별로 없고요. 뭐 줄곧 흘러내리는 그런 장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좀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3,000억 가량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뭐 한 3% 넘어됐어요. 네, 3% 하락시키는데 큰 뭐 역할을 외국인이 했다. 이렇게 좀. 이거는 3,000억을 팔았으면 그 거래소로 환산하면 37에 27배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2조 정도 판 건데 최근에 뭐 1년 사이에 이렇게 좀 3,000억 이상 판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한 10번? 네. 10번 있었는데 뭐 한 그중에 한 60% 한 6번 정도는 팔고 며칠 뒤에 좀 바닥을 확인했던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근데 이제 흐름이 그렇게 나와서 며칠 뒤에 뭐 잠깐 바닥을 확인해도 아무래도 10월 그 CPI 나올 때까지는 뭐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국내 금리가 좀 계속 많이 오르면서 뭐 3년물 국고채 금리가 한 4-5%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또 영향을
많이 좀 받은 측면이 있고요. 뭐 국내 금리가 급등하면서 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뭐 주식에는 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 영향도 좀 컸던 것 같고 뭐 그 페드 말고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뭐 유럽 그쪽 그 나라들도 전부 뭐 0.5에서 0.75% 다 지금 금리 인상을 뭐 오늘 했었고요.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 일본 빼고는 다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가 뭐 계속될 걸로 보이고 뭐 점도표 나온 걸로 봐서는 더 높이 올리고 오랫동안 뭐 금방 원래는 내릴 걸로 이제 예상을 해서 저번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하니까 한 50pp를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지금.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50pp 정도 더 올리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50pp가 그냥 50pp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산 올라가는데 마지막 가파른 뾰족한 그 오르막인데 그걸 더 올려놓은 거지. 거기서 더 올려놓으니까 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다. 지금 이제 맞아서 아픈데 또 때리니까 그렇지. 아프죠. 더 아프죠 지금. 근데 뭐 한 번 정도 남았는데 뭐 어느 정도 흡수를 하지 않을까. 근데 흡수할 체력이 있나 모르겠어요. 시장이. 그리고 이제 다 올려놓고 나면 4%대 중반이면은 뭐 회사채 금리 한 7, 8%가 나오면 그게 과연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뭐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달 10월 그 CPI 나올 때 기대감이 좀 없으면 시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번에 기대를 했죠. 엄청 했다가 한번 마이너스 맞았잖아요. 0.1% 이렇게. 그러면서 더 역효과가 나서 이제 떨어졌는데 이번엔 기대감을 좀 기대감이 없으면 차라리 없는데 한 마이너스 한 0.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 뭐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만 개선이 돼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역시 뭐 이렇게 그게 좀 좋지 현장에서 않을까. 많이 굴러본 느낌상 그 느낌 잘 아시네요. 사실 뭐 주식에 팔아는 심리거든요. 9월 아니었습니까? 저 9월이라 그랬는데. 아니 저는 8월로. 8월 하시나요? 저는 저 파레토 법칙 좋아해서. 팔기. 그렇군요. 삼각형과 파레토 법칙 이런 거 제가 좀 미신은 아닌데 그런 걸 좋아합니다. 네. 집안에 신주단지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지갑에 저기 부적은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 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진짜로? 10년 전에 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 주신 걸 제가 아직도 지갑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사랑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네, 그건 뭐. 네. 갑자기 짠하네. 네. 하여튼 그렇고요. 뭐 일단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오늘 튄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크잖아요. 뭐 다음 달에 또 뭐 미국이 또 올리면 다음번 회의에서 그럼 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제 이제 뭐 하는 총재가 얘기했듯이 뭐 상황이 변해서 50bp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 그 반응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뭐 10월 달에 한번 올리고 또 11월 달에 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올리죠. 미국의 금리 상황에 따라서는 25bp가 아니라 50bp 올릴 수 있는 거니까 한 1% 정도 올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그동안 금리 역전 기간 3번 있었어요. 네. 이런 걸 그림으로 좀 띄워주고 하셔요. 혼자 그거 할 줄 몰라. 이건 나침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할 줄 모르고요. 네. 일단은 한미가 이제 역전된 적이 97년도 IMF 때 그때 한번 이제 최대 1.5%까지 격차가 좀 발생을 했었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막 난리 풍비박산 나고 난리 났을 때였기 때문에 조금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두 번째로는 2008년도 그때 이제 1% 정도 2007년도에 네. 최대 1%까지 금리 격차가 좀 났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18년도 그 19년도 그때 이제 0.8% 정도 0.875 정도 금리 격차가 났었는데 아무래도 그 IMF 때는 워낙 특수한 거니까 빼고 1% 이상 벌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1% 이상 이렇게 좀 차이가 생기게 놔두기에는 아무래도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그렇죠.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영향이 이제 오늘 시중금리가 이제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쳤다. 네. 이게 지금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시장이 흡수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로 보면 이제 어차피 뭐 점도표 어제 나온 거 다 이제 조금씩 흡수하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그러면서 이제 이틀 흡수했죠. 네, 일단 이제 흡수하면서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다음 달 CPI 보고 아마 그때부터 좀 그게 약간이라도 좀 개선이 되고 좀 나아진다 생각되면 어느 정도는 10월 바닥 확인하고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경기 침체 부분에서 내년에 뭐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이제 그런 오래된 그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오긴 올 건데 어느 정도로 타격을 어느 정도로 경제에 주고 주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시킬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예언을 해보면 1분기 안에 렌트비하고 유가가 잡히면 괜찮아. 그렇죠.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은 진짜 연착륙이 가능할 수도 있어. 지금 유가는 어느 정도 뭐 문제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렌트비가 이제 그거는 어차피 급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서히 내려갈 내려갑니다. 거니까 일단 그것도 뭐 나쁘진 않다. 어차피 뭐 다 이제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서 이제 그게 내년 초 하여튼 11월부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복이 시장에 영향을 좀 좋은 쪽으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삼성전자에서 계속 이제 ARM 인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인수 못할 것 같아요. ARM은 뭐 어차피 저번에 엔비디아에서 ARM 인수한다고 그랬을 때도 안 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인수한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상관없어요. OK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이거. 상관이 없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ARM을 가져가면 똑같은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팹리스 업체가 팹리스 업체를 인수하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팹리스 업체라고 하기가 어렵지. 엑시노스밖에 물론 없잖아. 그건 아닌데 독점이 아니야. 해줄까? 독점이 아니야. 독점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때 하이닉스도 자기가 하겠다. 컨소시엄 만들어서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경쟁해서 가격 올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하고 경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이닉스가 그때도 자기네가 혼자서 인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컨소시엄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나는 저기에 조금 저기하고 구글하고 같이 합작해서 인수하는 게 제일 모양새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게 또 ARM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애플이잖아. 네네네. 그렇죠. 때리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시나리오 나오는 거는 뭐 경영권 인수는 일단 뭐 쉽지 않다라는 그런 지금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한다 그런 거는 또 이것도 뭐 컨소시엄 내부 이해관계가 좀 많이 좀 다르고 정보 유출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쉽지 않고 삼성 입장에서 그렇다고 뭐 소수 지분 투자하는 거는 실익이 없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진짜 이걸 인수를 하던 뭐 소수 지분 인수하든 뭐 거액을 들여가지고 50조가 아니고 뭐 70조 뭐 이렇게 들여서 이걸 인수했을 때 그만한 시너지가 나올 거냐. 그리고 이걸 인수하면 사실 고객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퀄컴.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럼 얘네 비메모리 부분이 좋아질 거냐? 반도체. 이게 삼성전자가 좋아집니다. 좋아질 거냐? 그건 좋아지지, 비용 대비 효율이 클 그건 거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한 30조 언더 뭐 이러면 오케이. 손정희 선생님이 30조에 팔겠어요. 근데 하여튼 싸게 사야 돼. 원래 50억 불, 500억 불에 지금 팔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기 돈 없잖아요. 소프트뱅크. 말랑말랑 해줬잖아. 소프트뱅크. 돈이 없어서 그렇게 그렇지 말랑말랑 해줬어. 지금 비전 펀드 3 한다고 막 그러던데 저번에. 그래도 얼마나 많이 깨졌는데 이번에. 일단 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오늘 삼성전자가 한 뭐 그래도 시장이 많이 빠지는 와중에 뭐 소폭 뭐 0.5%대 상승을 좀 해서 그나마 뭐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그 업계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 물론 이 얘기 계속 나왔어요. 사파이어 LPG가 연내 출시가 당연히 무산이 됐고 뭐 개발은 됐지만 이제 검증 과정이 계속 되고 있다. 뭐 모르겠어요. 검증을 뭐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파이어 LPG가 2년 우리 증시각도 TV 처음 시작한 9월달에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최도현 연구원하고 그거 나온다고 그때 얘기했던 거야. 1년 더 된 것 같은데. 9월이요. 2020년 9월. 네, 그러니까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나와야 그래도 좀 뭐 어떤 D램 쪽 그 서버 CPU이기 때문에 반전이 좀 나올 텐데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서 D램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만의 트랜스포스에서 이제 4분기 D램 가격을 13에서 18%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3분기에는 10에서 1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D램 가격이 떨어질 거다.
뭐 PCM D램도 10에서 15, 서버용은 더 크게 떨어져서 13에서 18% 떨어질 거다. 서버 쪽에 수요가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수요에 좀 현저한 감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뭐 아까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하이닉스는 내년 뭐 하반기 돼야 뭐 회복될 거다 이런 국내 리포트도 나오더라고요. 내년 하반기면 내년도에 주가 올라야 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주가 올라오기 상반기니까. 그렇죠? 네, 하반기면. 일단은 뭐 그렇게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회복되지 않을까 주가는 기본 개인적으로. 저기 바람이 제 개인적인. 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뉴스 험악해지는 거 보니까 뭐. 네. 신용이 이제 저번에 17조 원 갔다가 19조 원으로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아주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19조 원 조금 안 되게 지금 신용이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그 1시 정도에 한번 떨어지고 또 반등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신용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신용 지금 이제 시장에서 신용 물량이 뭐 이렇게 종목들 몇 개 보니까 막 이렇게 신용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담보 비율 걸려 있는 분들이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뭐 지난번엔 되게 급하게 떨어졌는데 이번에 아주 완만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사람들이 더 말려들은 거야. 경각심이 무뎌진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지금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됐거든요. 이 정도 오면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뭐 2,200 초반 가면 뭐 털릴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가장 강력한 하락 징후 중에 하나가 신용 매도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면 아무래도 바닥 확인하는 거의 뭐 예외 없이 잘 맞잖아요. 그게 이제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단에 오긴 온 것 같다. 심리도도 뭐 Fear and Greed 보면 Extreme Fear 나오고 막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신호들 몇 개 이 말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10월 이 바닥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 수혜 복구가 좀 느려지면서 그 부분에 더해져서 이제 현대제철이 지금 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소형 철강주들이 오늘도 이제 문배철강이나 부국철 이런 것들 강세를 좀 보였고요. 현대제철이 그 임단협 교섭에 좀 불참하면서 그런 지금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야외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해제하는 그런 이제 언제부터죠? 23일 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23일부터 아마 오늘이 23일이잖아요. 이거 회의 이후에 발표를 하고 뭐 다음 주부터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 사는 속도를 좀 줄여도 되겠네. 근데 이제 저같이 대중교통 타고 이러는 사람들은 써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써야죠. 아직 실내니까 실내에서는 아직 해제가 안 됐으니까요. 이게 50인 이상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아 있었던 규제가 해제가 된 거니까요. 실내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93% 이상이 항체가 만들어졌다던데 전 인구에? 그 항체 97%인가 93%. 그 좀 조사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많이 됐을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푸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독일에서는 옥토페스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예요? 맥주 마시는 날? 맥주 먹는 언제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막 미친 듯이 사람 많이 모여. 1,000명씩 모여 있잖아요, 실내.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 몰라요? 네, 그거 몰라. 그 유명한 건데. 독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원래? 맞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독일에서 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하는데 그거 하면 다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지. 네. 독일이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나? 가스도 없는데? 독일 그래도 되나? 나 몰랐네. 맥주 만드는데 가스 필요하다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맥주 만드는데 다 필요해요. 거기 다 전기 가스로 만들잖아, 독일.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본 입국이 좀 편해지는 게 아닌가.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제 어제 뉴욕에서 단기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입국자에 한해서 10월 11일부터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뭐 발표하기 전에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는 그 수요가 저번에 이제 코로나 검사 폐지를 하면서 400% 정도 이제 예약이 좀 많이 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10월 11일부터 이 비자 면제 조치가 되면 또 엔화 값이 지금 싸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데가 지금 일본이 아닌가. 얘네가 그 상품 수지를 보면은요. 최근에 올해 정말 이상하게 원래 엔화 약세면 수출 기업들이니까 상품 수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상품 수지가 별로 안 좋아서 경상 수지가 별로예요. 근데 그 따져 보니까 또 내용을 따져 보니까 얘네가 여행 수지가 흑자가 굉장히 많았던 나라야. 2조 위안인가? 2조 위안. 아니, 2조에서 3조 뭐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로로 수렴된 거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애들 지금 애나 강세 만들고 싶고 이러면은 뭐 달러 잡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는 그거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뭐 그런 목적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일본.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그런 근데 뭐 사실 이거 된다고 해서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대부분 관련주들은 오늘 뭐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업종을 보면 오늘 통신 업종하고 보험 업종, 당연히 통신은 이제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뭐 SKT나 KT가 1, 2% 상승하면서 좀 상승을 했고요. 보험 업종도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생명이 4%, 뭐 삼성생명, DB손해보험 이런 것들이 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업종 운수창고가 3% 정도 하락하면서 HMM이 5%, 대한항공이 5%, 뭐 페노션이 4% 하락하면서 네. 마감했고요. 비금속 업종, 화학 업종도 다 3%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마이너스 4%, 한일시멘트 6%, 화학에서는 LG화학이 3%, 이노베이션이 좀 큰 폭으로 마이너스 5%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뭐 계속 안 좋은 화장품 관련주 오늘 뭐 마스크 벗는다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LG생건, 아모레 뭐 다 5%씩 하락하면서 최근에 뭐 아모레는 거의 2000년 코로나 사태 저점보다도 뭐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중국에다 장사를 못하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겠죠?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섣불리 이거는 또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한국 사람만 부분이니까. 화장품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네. 중국에서 이게 그 사업적으로 반등을 좀 일으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LG생건도 그렇고 예. 화장품 쪽은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을 뭐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는 뭐 현대차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10월까지 좀 버텨보자. 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때까지도 이렇게 잘 간수하시고요. 그때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달러 환산 최저가예요. 네네. 최저가를 벌써 몇 번이나 하는 거야? 근데 뭐 1월 달에 최저가, 6월, 7월 달에 최저가, 9월 달에 최저가. 근데 뭐 경험상 보면 사실 그때 말씀하셨잖아. 12개월 연속 떨어지면 반등한다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 반등? 지난번에 이거 얼마 전에 나왔어요. 한참은 아니고 며칠? 15% 정도 나왔지 저점에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베어마켓에서 항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금 좀 이렇게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을 보유할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차고 넘쳐서. 저는 뭐 있는 현금 10월달에 다 쓸 거예요. 지금도 뭐 많지는 않지만. 네. 조금 있는. 저는 이제 주가가 올라서 걷어들일 겁니다. 주가가 올라서 걷어들일 거예요. 현금을. 그때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지 잘 걸어두십시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